자, 국민의힘 얘기를 했어요. 원래 준비했던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 다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. 사이가 나쁘다고 하지만 우리 사이 나쁘지 않아요. 왜? 우리 형 성동이 형이니까. 그렇습니다. 권성동, 장제원, 영원한 동생, 난 사심 없어. 불화설 진화. 장제원 의원 조기 전당대회 지지한다. 지금 그 마스크 위로 눈웃음 살짝 보이잖아요. 장제원, 권성동은 영원한 형제. 뿌리는 하나, 투쟁할 거 없다. 뭐 이제 이런 분위기예요. 자, 서울신문. 권성동도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. 장제원과 오늘 회동을 갔습니다. 근데 심지어 어떤 보도로는 동아일보보도 보여주세요. 오늘 같이 점심 식사 일정도 공개하고 우리는 한 뿌리다. 막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. 왜 이제 아무래도 주변에서 많이 불안들해 하시니까 권력을 줬는데 집권 여당이 됐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니네끼리 이러면 되겠냐 이제 이런 여론이 있다 보니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세계일보는 이게 약간 다른 시각인 것 같습니다. 서로 안일하지만 사그라들지 않는 불화설. 뭐가 불화인지 몰라서 그냥 지켜볼 뿐이라는 표현도 나오긴 합니다만 이준석 징계 후 수습 과정에서 이상 기류가 있었다. 그런 이상 기류들은 여의도 정가에서 많이 좀 감지가 됐었죠.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, 당 지지율 하락을 하면서 이게 미묘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느냐. 하지만 지금은 이제 숨고르기고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면 또 싸우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. 김준혁 교수님. 아니 두 사람 해병대예요? 한 번 해병은 영원한 우리는 형제. 예? 뭐 한 번 형제는 영원한 형제? 아유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. 친형제들 사이에서도 재산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고 네. 뭐 살인 사건도 나고 뭐 이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치 지향, 정치 이념, 정치적 실천 이런 과정 속에서 서로 연대하고 또 그 과정에서 올바른 정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냥 자기들이 뭐 서로 좋고 한 번 동생, 영원한 동생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 내부에서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철저하게 당내 권력 투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예. 근데 지금 두 사람의 권력 투쟁이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올바른 것이냐? 저는 정말 국민의힘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왜 그러느냐? 지금 대통령이 당선되고 집권하기 시작한 지 2달 됐는데 저는 정부 여당이 함께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의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정말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 만들고 또 정부의 각 부처하고 협의해서 당정 협의 잘해가지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장 핵심적인 두 사람이 저렇게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 권력투쟁하고 있는 것들 국민들 다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면 제대로 역할 못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뭐 경제 문제 더 어려워지고 국가 신뢰도 떨어지니까 저는 두 사람이 뭐 저런 식의 어떤 액션 취하지 마시고 진짜 단결했으면 좋겠습니다. 직무대행 체제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좀 불편한 심기가 아직 우리 장제원 동생한테는 읽히거든요. 성동이 형이 직무대행 이렇게 길게 가는 거 나 원치 않아. 아무튼 이제 그런 시각인 것 같은데 이거 잠깐 일시적이고 또 싸울까요?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? 사실 싸운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가죠, 국민들은.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한번 떠올려 보시죠. 우광재 좌이정 그랬잖아요. 네. 안희정과 이광재가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기에 싸운 적 있습니까? 그게 불가능한 개념이에요. 네. 왜냐하면 정권을 지금 같이 만든 사람들이잖아요. 자칫 잘못해서 이 정권이 실패하면 이 두 사람은 대표적인 패족이 됩니다. 우리 패족이라는 말 쓰잖아요. 예. 그러면 두려워해야 돼요. 뭐냐면 이게 지금 성공해야 돼. 그러니까 제일 순위가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성공해야만 자신들이 패족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. 그러면 현재 해야 될 어떤 상황은 뭐냐면 어떻게든 당을 추스려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해야 된다. 이게 제일 목표가 돼야 될 사람이 다른 누구보다 이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어떻든 뭐 형제건 아니건 뭐 서로 선진국민연대에서 만났건 안 만났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수일간 서로 불화설이 나왔는데도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.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원로가 됐든 누가 됐든 이런 불화가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뭐 일침을 가하든 아니면 뭐 중재를 하든 이런 게 전혀 없었다. 이 두 사람의 눈치만 봤다. 그래서 며칠 후에 두 사람이 다시 점심 먹어요 라고 이렇게 진화가 된다.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진짜 꼴불견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. 두 사람은
자신들이 이제 곧 패족이 될지도 모르는 그 엄중한 어떤 상황을 인식을 해서 예. 제발 권력 투쟁이라고 여겨지게 만드는 예. 그런 행동들을 자제해야만 한다 생각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. 스픽스에 나오시면 항상 돗자리를 까시는 돗자리 전문가이신 우리 이은영 소장께서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하시다가 이 둘은 어떻게 될까 지금 속으로 이제 그 전망을 해보시고 계신 걸 제가 좀 다 봤어요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이 두 사람은 뭐 지금 이제 이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지만 막 지금 이종근 평론가 말씀대로 원칙대로라면 절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네. 앞으로 이제 사실 그럴 만한 상황들이 많이 좀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. 아니 앵커님 사이가 좋아 보이세요? 지금 저 단어를 쓴 게 벌써 달라요. 인식 차이가 드러나고 있어요. 네.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형 동생 수직 개념을 썼고요. 장제원 의원은 뿌리라는 수평적 개념을 썼어요. 이미 인식 차이가 있는 거고. 아 저기에도 좀 그게 담겨 있는 있습니다. 거군요. 그리고 그 대통령과 오찬을 한 사람이 권성동 그 그렇죠. 원내대표는 했지만 재원 동생 못 갔죠. 예, 못 갔는데 본인이 안 간 거라고 해서 지금 힘은 장제원 의원이 더 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. 예. 더군다나 그 산악회 23대 버스 가지고 1,100명이 지금 가갖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저기는 지금 막 뭔가 달려갈 준비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걸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속 막고 있는 이제 모양새이기 때문에 저 둘의 갈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좀 전에 그 평론가님께서 좌이정 오광재는 갈등이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. 그 둘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임기 초에도 그 밑에 있는 그 이렇게 사람들끼리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약간의 신경전들은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저 둘이 직접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갈등 해결하기 어렵고 저거 해결할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. 역시 윤심이죠. 네, 윤심밖에 없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